SNS를 보면 다들 너무 잘 살죠.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사랑받고, 성공까지 인생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 인생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끝없는 비교 게임에서 아예 빠져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 이 조용한 사람들이 평균 소득도 더 높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심리 구조를 가져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수, 댓글, 팔로워 수,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남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의 기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타인에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SNS에 자주 게시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제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내적 안정감에서 나오는 힘이죠. SNS에 올리는 콘텐츠는 사실 무의식적인 오디션 같은 겁니다. 이게 나야, 어떻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담은 정체성 형성 작업이거든요. 조용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요. 어느 날은 브런치를 먹으면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진을 찍느라 음식이 다 식어갈 때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팔고 있구나. 계속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감정적으로 소진되었다가 SNS를 중단했을 때 비로소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삶으로 돌아오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SNS의 가장 큰 함정은 사회적 비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0년대에 제시한 이론인데 SNS 시대에 들어서며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문제는 이게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SNS에는 힘든 순간, 우울한 순간, 실패한 순간은 절대 올라오지 않거든요. 전부 세심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만 있을 뿐이죠. 조용한 사람들은 이 비교의 피로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같은 침묵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감에서나 나오는 침묵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침묵. 가끔은 진심이 왜곡되어 오해받거나 조롱당할까봐 게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는 디지털 파노티콘 효과를 만들어내죠. 실제로 감시당하지 않을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서 숨는 건가요? 첫 번째 침묵은 힘을 주지만 두 번째 침묵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진짜 조용한 사람들이 얻는 건 단순한 평온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더 깊고 풍부하게 경험하는 능력을 얻거든요. 한때 여행지에서 인생샷을 찍느라 수십 분을 보내던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장소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해변을 걸을 때는 파도의 감촉을 느끼고 마을을 거닐 땐 그곳의 공기와 냄새를 온전히 느끼는 데 집중하게 돼요.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느끼는 지금이 더 중요해진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순간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좋아요를 위해 현재의 경험을 희생하지 않고 각도나 조명 대신 지금에 몰입하는 상태죠. 이들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무언가를 게시하는 순간 그 소유감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 공유 재산이 되어서 판단과 오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다들 사진 찍기에 급급한 대신 어떤 사람은 동료들과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성취의 기쁨은 디지털 박수갈채가 아닌 그 순간 자체에 있었던 거죠.
자신만의 비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은밀하고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경험을 즉시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경험에서 평균 34% 더 깊은 만족감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이 되죠. 이게 바로 포모, 무언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라면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한 능력이라는 거죠. 비계시자들은 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각을 정리하죠. 청중이 없어도 되는 평화로운 충만함, 그게 바로 진짜 자기 만족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SNS는 우리를 연결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정작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가 있어도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죠. 이건 연결의 역설입니다. 비계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양적인 연결이 질적인 연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은 디지털 친밀감 추구를 멈추고 진짜 친밀감을 구축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좁지만 깊습니다. 팔로워 수를 늘리기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온라인에서 하트 하나 누르는 대신 직접 만나 선물을 전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걸 선택하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5명에서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주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화면 너머가 아닌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눌 이야기로 아껴두는 거죠.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질은 온라인 상호작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소리의 떨림, 표정의 미묘한 변화, 함께하는 공간의 온기까지 모든 게 소통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이미 SNS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찰자 모드를 켜세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도파민 때문입니다. SNS를 볼 때마다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는 이 행동과 쾌감을 연결시키죠. 중독처럼 되는 겁니다. 벗어나려면 관찰자 모드를 켜야 합니다. SNS를 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심심해서? 불안해서? 뭔가 놓칠까봐? 이 질문이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남의 기준 버리고 내 기준 세우기.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자기가 정한 거거든요. 나만의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갈 때 행복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할 때 안정감을 느껴. 이런 문장을 노트에 적어두고 반복해서 읽으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자기 확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무언가를 사진 찍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순간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순간인가? 카페에서 예쁜 라떼 아트가 나왔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구분을 시작하면 남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녁 식사 시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기, 잠들기 1시간 전엔 핸드폰 멀리하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간 SNS를 끄는 사람들의 불안지수는 28% 감소했고 주관적 행복도는 21%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100명의 좋아요보다 1명의 진심. 온라인에서 100명에게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1명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친구에게 메시지 대신 전화를 걸어보세요.
생일 댓글보다 직접 만나 커피 한잔하며 축하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친밀감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눈 데서 생기니까요. 결국 SNS 비게시자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모든 소중한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를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행동일 수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검토는 바로 이런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며 소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 SNS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SNS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라는 뜻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해서 공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진실한 자기 표현이 바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단한 관계, 진짜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 그리고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 이것들은 SNS에서 사라지지도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당신의 자산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떤 비교도, 어떤 시선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면도감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SNS 속 타인의 삶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함을 드렸다면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SNS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